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KLnet 요거를 공부해봤는데 12월 16일 어제 날짜 기준이고 2,845원, 시총이 687억이고 주식수는 2,400만 주, 외국인이 4%를 가지고 있고 동일업종 PR은 29.7배. 이게 10년 차트로 봤을 때 이래 돼 있었거든. 이렇게 10년에 거의 수평을, 최근 5년간 수평을 달리다가 코로나 팬데믹 때 물동량이 좀 늘어나가지고 됐는, 이게 전 우리나라 거의 독점 기업이라 보면 되고, 전자 문서 교환하면서 거기 수수료 받는 배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들, 혹은 전산망 깔아줘서 전산망 설계해주고 그거를 유지보수하면서 돈 벌어가는 SI, 시스템 인터그레이션, 시스템 매니지먼트, SM 사업, 그런 걸 하고 EDI 사업이라는 걸 하는데, 전산이 아니라 물동량 배가 들어오잖아. 그에 연관되어 있는 뭐 이렇게 뭐 종이 쪼가리부터 시작이가 뭐 이렇게 되노. 자, 잠깐만. 요거 바로 들어가 보면은 물류 회사, 이 배가 들어오잖아요. 배가 들어오면 컨테이너 한 대 안에부터 시작이가 컨테이너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그런 서류부터 이런 거잖아. 그런 것들을 이 회사가 뭐 문서 양에 따라서 100원씩 200원씩 받아가 그걸 쭉 매출로 잡는, 요거는 잘 안 나오네. 자, 요렇게 보면 전 세계에 막 이렇게 정상 관리, 입출항, 신고, 세관 신고, 국내 통관, 반출입, 내륙 운송, 스케줄 부킹, 언제 와라, 언제 온나, 물건 언제, 요거는 기차로 가자, 뭘 하자 하는 거 다 커버하는 거지. 이걸 거의 국내 독점이라고 보면 돼. 국내 독점. 이거를 어찌 보면 기간 산업이잖아. 물동량을 관리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강력한 해자가 있는 사업. 굉장히 이거 사업 비즈니스가 좋은. 그렇지만 우리나라 내수만 하기 때문에 폭발력은 적지. 근데 변수가 있을 수 있잖아. 무슨 변수? 그건 나중에 얘기할 건데, 이때까지 배가 이렇게 갔잖아요. 이거 절로 가려고 하면 어디에 되나? 일로 가가지고 일로 가나? 이렇게 갔잖아요. 안 가면 이렇게 한 방에 못 가잖아. 쉬었다 가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게 북구 강로,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 기간이 뭐 한 10일 막 이래 단축된다 그러잖아. 연이 한 2만 킬로인데 연 만 몇천 킬로 이래가. 그래야만 부산이나 이쪽이 동부가 물류의 허브. 부산도 지금도 물동량이 일본보다 더 크게 꽉 처리하는데, 그때 되면 이게 뚫려버리면 이 회사는 떡상이지. 그것만 봐도 여기에는 굉장히 투자 매력이 굉장히 높은 사업 비즈니스 모델도 독점적인 해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 매력적인.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선박 입출항 신고, 해상 접하 목록 취합 서비스, 위험 화물 취합 서비스는 신고, 서류 접수하고 이런 것들은 서비스, 철도 운송 접수, 국고 수납 접수, 해외 화물 신고 접수, 회사 대 회사는 선사에서 뭐 이렇게 문서 받는 거 대신 받아준다는 거죠. 그럼 네가 여기 해양수산부 가가 다 신고해라. 그게 아니고 여기를 통해서 가는 기라. 전산으로 쪼르륵 선사에서 화주로 이렇게 쭉, 그게 EDI, End Total Solution, EDI 전자문서 시스템, EDI 그 약자가 뭐더라? 하여튼 그래, EDI 그런 식. 그리고 인터 서비스 ISI, 그 인터 IT 서비스 솔루션이라고 나와 있는데, 항만 통제, 뭐 재난 안전, 출입 보안 시스템 이런 건데, 오는 뭐 크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시스템 인포그레이션, 그거를 SI 사업이라고 그래. 그런 건 보통 1년짜리 계약을 맺든지 하잖아. 아니면 3년 계약, 우리 항만에서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깔아도 쫙 게임 만드는 거. 게임 만들어서 뭐 해야 되노? 관리해야 되잖아. 유지보수. 그게 SM이거든. 시스템 매니지먼트인데, 공부했다. 최지피한테, 클로드한테 물어보기 가르쳐주네. 아주 쉽게 가르쳐주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들은 EDI, 서류 들어오는 거 수수료 계산하고, 그러고 한 번씩 대기업들이 하는 거지만, 얘들이 출입 보안 이런 것들, 재난안전, 항만 통제 이런 것들이 같이 연관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시스템을 딱 깔아주는, 1년 단위, 뭐 3년 단위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깔아주는 이런 서비스도 하고, 요걸 깔았으면 유지보수도 해야 되니까 관리도 하고, 이런 식의 얘들이 강력한 무기, 그런 걸 하는 걸, 이런 게 물류 서비스를 쫙 시스템 깔고 클라우드 기반 이런 깔고 이런 것들이 얘들이 하는 일. 이 다라. 자, 이게 물류 시스템이잖아. 해운 항만 물류 통화 시스템 이런 거. 수출입 물류 과정에서 수반되는 얘들이 프로그램이거든. 플리즘 뭐 이런 거. 해운 항만, 이거 그대로 읽으면 안 되네. 해운 항만 물류 통화 시스템 PLISM 이라고 하면 수출입 물류 과정에서
선사, 장치장, 운송사, 검수사, 포워더, 화주, 관련 주체들 내부 업무 및 물류 주체들 간에 이루어지는 선박의 운항 업무, 컨테이너 선적, 인도 업무, 환적 업무, 표준화된 시스템에서 공동 활용함에 따라서 기존의 수작업에서 수동으로 이게 하던 거를 전산화시킨 웹기관의 항만 물류 통합 서비스인 거지. 쫙 할 수밖에 없겠지, 맞지? 철도 지원, 터미널 업무 지원 이런 것들. 안 가면 수작업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걸 얘들이 한다는 거지. 이런 서비스들. 그러니까 크게 말했던 건 그게 다 하고, 그래서 이제 선적 서비스도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얘들 홈페이지에서 찾아낸 거거든.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이건 근데 이거 더 이상 뭐 요건 2010년 거라 가지고 넘어가고, 자 그래서 이제 전자공시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얘들이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370만 주를 가지고 있어. 아니네, 350만 주네. 15만 주는 처분했네. 팔아먹네. 이거 팔았네. 이거 처분 17만 주를 팔았네. 어디다 팔았지?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 게 얘들이 2천 몇백만 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그 350만 주를 가지고 있지만 350만 주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보통 날리는 게 제일 좋은데 주주 입장에서 이걸 가지고 그 인재를 아니면 회사를 흡수할 때 우리 회사 주식 줄게 뭐 주식으로 팔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로 이제 EB를 발행해 익스체인지 본드 발행해 가지고 누가 투자한 데 있으면은 우리 회사 주식 줄게 투자해라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걸로 장난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이거 회사가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걸 다시 주식을 팔아 가지고 돈을 또 땡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시중에 유통된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모토닉도 주식수가 3,300만 주인데 모토닉도 대주주가 1,000만 주 가지고 있고 1,100만 주가 가지고 있고 자사주로 한 1,000만 주 가지고 있고 시중에 유통되는 게 한 1,000만 주가 안 돼. 모토닉도 그거 한 자사주가 한 30% 이상이 되는데 얘들은 그거보다는 못하지만 요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좀 더 올라가느냐 마느냐로 나눌 수 있겠네. 경영 마인드 이재명 정권 하에서 얘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까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체크해놨고 사업 내용은 아까 말했다시피 그 전자문서 중개 서비스가 EDI고 시스템을 까는 게 SI 사업이고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게 SM 사업 이렇게 솔루션을 판매하고 그 물류 솔루션을 관리하고 이런 것들 부가통신 사업 뭐 이렇게 EDI 서비스는 80년 후반부터 지식경제부 옛날 상공부 중심으로 되어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이 회사를 만든 기라. 그래 이 EDI 도입으로 기획재정부, 관세청, 조달청,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코레 옛날에 한국철도공사, 국방부 등의 정부 부처가 물류, 국방, 정부 조달 등 각 분야에 걸쳐 EDI를 이용해 적극 추진해왔다. 이거 거의 독점이라고 보면 돼 얘들이.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이게 PDF 파일을 받았는데 이거 옆으로 한 번에 안 나와가지고 지금 좀 불편해도 좀 봐이. 그래서 산업의 성장성을 보면 이게 우리가 거의 섬나라에 가깝잖아요. 북한이 막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외 무역에 의존도가 높고 인구가 또 작으니까 수출입 화물이 대부분 선박을 통해서 운송된다는 점에 해운 산업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기간 산업이다. 그리고 기간 산업은 경기에 민감하고 경기가 화랑이면 막 파는 것도 많고 들어온 것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EDI 사업은 경기에 따라서 확 커지고 확 적어지고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 산업은 기업의 설비 투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기업이 이제 뭔가 이렇게 뭐 큰 일을 해야지 거기에 이제 뭐 설비를 깔고 쭉 하니까 그런 것들도 영향 많이 받는다. 그리고 해운 항만 사업은 운송 물류와 특화된 사업이기 때문에 물류 산업이 성장이 크면은 이제 기름값 이런 것도 차이 날 수 있겠네, 맞지?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EDI는 대정부 신고 분야, 거버먼트 정부하고 같이 하는 거야. B2 정부와 정부에 서류 주고 하는 거 그런 것들 수출입 물동량 증가와 관련이 있고 전제거래 분야는 또 이제 자기들이 이 회사에서 KLS에서 정부와 서류를 넘겨주고 여기서 또 일반 회사들한테 서류를 물려받고 이런 것들이 연관되어 있는 게 중간에 끼어가지고 그런 것도 연결해 주는 거로 보면 돼. 그리고 SI 사업은 1년 이상 중장기 사업으로 시스템 깔아주는 거고 SM은 시스템 깐 거를 관리해 주는 거 아웃소싱 해주는 거로 보면 되고 이렇게. 그리고 EDI 시장에서는 한국무역정보통신, K시넷, 데이콤, KT, K시넷은 얘들이 또 지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KT, LG, CNS, 삼성 SDS 등 물류 자동화망, 무역 자동화망,
통관망, 금융망, 의료정보망 등 기관망 중심으로 각 분야에서 독점 또는 과점 형태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신규 업체 진입이 어렵다. 거의 불가능한 이것들끼리 다 해본다는 소리지. EDI는 자 그래서 EDI 서비스 신규 업체 진입이 용이하지 않다. 국가 기관 전산망이기 때문에 국가 기관 전산망 전담 사업자로 물류 자동화망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때까지 전담 수행을 하고 30년의 경험이 있어서 대표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SI는 삼성 SDI, LG CNS, SK CNC 이런 대규모 이게 SI를 만들어주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걔네들이 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하는 데는 우리도 한다. 요런 정도고. 자, 근데 이거 EDI 점유율을 검색해 보면 생각외로 KL넷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어요. 검색창 지금 당장 해볼까? KT넷이 거의 압도적 1위고 KL넷은 약 한 2위권 항만 물류 교환 중심 선사포드 연결이 장점이다. KT넷은 정부 지정 무역 기반 이런 식으로 EDI를 주저하고 KL넷은 항만 물류니까 이거는 부산 신항 북구 강로하고 연관되겠지 맞지? 이런 것들이 된다. 한국 비중 이렇게 KT 요게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요 다른 데도 한번 물어볼까? 해운은 부동의 1위 KL넷, 항만 해운은 KL넷이 부동의 1위, 무역 통관 부분 KT넷, 무역 통관 그러니까 해운과 합치겠지만 아까 전에 봤던 그런 거 이제 더 이상 안 봐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EDI는 거의 항만과 연관되는 그에 대해서는 서류는 KL넷을 거쳐야지만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여기에서 PLISM 이런 것도 있고 뭐 선적 자동화, 로직 빌, 뭐 세금 계산서 이런 것들도 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 여기 있네. 시장 점유율. 이거 안 나오네. 이렇게 KL넷이 이렇게 돼 있다. 주요 서비스는 그런 식으로 했고, 자, EDI가 전체 매출의 거의 200억 정도 나왔고, 그리고 SI 시스템 까는 거는 한 30억, 그거를 관리하는 거는 한 83억. 이렇게 해서 총 320억의 매출을 올렸다. 요번 3분기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요게 한 건당 250원이니까 서류 한 건당 250원인 거야. 항만 운영하는데 보세 화물 한 건당 화물이 얼마나 많겠노 맞지? 그러니까 컨테이너 한 개당 250원이 아니고 요거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일로 넘어가고 이러면 또 돈이 척척척척 받는 거지 맞지? 선적 자동화 선적 한 건당 탁탁탁탁 서류가 나는 거니까 서류는 그 부피가 큰 거는 컨테이너는 몇 개 안 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것들은 서류가 엄청 많을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부분 사용량에 따라서 요금이 부과된다. 이렇게 정액 요금도 있다. 이런 것들도 있고 자 사부분 지분 의미 없고 또 뭐 또 볼만한 게 평균 가동률 예전 지금 공장 가동률 본사 EDI 가동률이 84% 정도 돌아가고 있다. 실제 데이터 양이 16 메가바이트니까 61만 2,729 메가바이트 이렇게 그럼 저기 몇 테라야? 필요 없지. 자 이렇게 부가통신 EDI 매출이 30기에는 246억, 271억 지금 3분기인데 202억이니까 나누기 3 하면 얼마야? 한 7, 3, 7, 20, 70억 더 하면 작년보다 조금 더 올라가든지 보이고 용역에서는 작년을 뛰어넘을 것처럼 보이고 맞지? 작년 뛰어넘겠나 이거 3 뛰어넘기 힘들겠네. 그거 관리에서는 작년 또 뛰어넘기 힘들겠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매출은 작년보다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다. 하지만 얘들은 고정적으로 매출이 들어오는 거고 얘들 지금 매출로 이거를 판단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북구 강로지 무조건 북구 강로지 요렇게 돼 있고 또 수주 실적은 요거 SI 시스템에 대한 것들 뭐 한국해양진흥공사 통합 시스템 24년 수주 받아가 납기는 25년에 거의 뭐 요게 6개월 한 거의 6개월 안에 한 1년 가까이 들어가는 5억짜리 수주 뭐 12억짜리 항로 표지 정보 19억짜리 수협 중앙회 정책 보험 400만 원짜리 뭐 이런 것도 있고 맞지? 또 보면 또 큰 거 28억짜리 해양수산부 해운 항만 물류 정보 위탁 운영 하는 거 또 35억짜리 있고 23년에 25년 정보 시스템 위탁 운영 유지 보수 사업 35억짜리 있고 총 226억을 받아서 지금 수주 남아 있는 게 62억치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연구개발비는 얘들은 국가 연구개발 수행 사업이다라는 게 있고, 국책 사업이라고 보면 돼. 국책 사업, 기간 사업이 기간 사업. 그 프로세스 효율화, 솔루션 고도화, 다양한 물류 정보, 그리고 회리 화물 관리 효율, 웹 정보 수집 자동화 방지, 뭐 부킹, 트래킹 정보 대량 발송 서버 성능 향상해서 이제 많이 몰리면은 분산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운송 오도를 연계한 트랜스 뭐 이런 것들, 모바일 연동, 타깃형 문서 중계 뭐 이런 것들 계속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 개발하는. 그래서 R&D 비용이 5%에서 한 6% 정도 쓰는 거지. DT 팀은 디지털 트랜스퍼 팀이네. 자, 넘어가. 그래서 R&D 비용은 5.8%, 작년에는 4.7% 해서 18억을 썼다. 작년에는 22억을 썼다. 매출액의 4.7%. 적은 건 아니지. 요거 마무리는 입으로